저도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요. 겪어보고 나니까 이게 다 부질없더라는 거죠. 비과세, 2년 보유, 목표 금액 실현, 이런 거 다 버려야 합니다. 안녕하세요, 다유입니다.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부동산 시장의 상승기가 이제는 좀 금악을 내리려 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. 연일 뉴스에서는 하락과 관련한 기사를 쏟아내기에 바쁘고,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제는 대세적으로는 하락의 무게를 실어주는 분위기죠. 저 또한 시장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.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은 없지만, 다만 지금은 인정하기는 싫지만 하락을 조금은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신나게 투자했고 부동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할 정도로 성과도 거두었어요. 그런데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 하락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아쉬운 점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 깨달은 분들도 있겠지만 언젠가 다시 올 상승기를 대비해서 제가 깨달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. 현재 여러분의 자산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? 혹시 계산이 되시나요? 부동산이 한참 좋을 때 사람들은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죠.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보유한 부동산을 가지고 자산 가치를 매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더라고요. 진짜 부동산이라는 게 실제로 팔릴 때까지는 사이버머니라서 어느 순간에 눈앞에서 몇 억이 올라가기도 하고 몇 억이 내려가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집을 잘 사는 사람보다 집을 잘 팔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진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. 물론 잘 팔릴 수 있는 집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요. 부동산 투자는요,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실패하지는 않을 거예요. 하나는 저평가된 지역을 찾는 능력, 다른 하나는 내가 보유한 집을 언제 팔면 될지 아는 능력. 이렇게 두 가지예요. 먼저 집을 파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보통 사람들은 집을 파는 시기를 2년 정도 보유하고 파는 것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참 많죠. 왜 그렇죠? 일단 첫 번째로 일반과세가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여기에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. 물론 일시적 1가구 2주택까지 하면 4년 보유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좀 급한 면이 있잖아요. 2년 이상은 잘 안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나 더, 시점을 떠나서 집을 사고 나서 나만의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얼마 이상은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조금만 더 하면서 기대를 한다든가 또는 오르겠지, 오르겠지 하다가 집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. 저도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요. 겪어보고 나니까 이게 다 부질없더라는 거죠. 비과세, 2년 보유, 목표 금액 실현, 이런 거 다 버려야 합니다. 집은 무조건 물 들어올 때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팔아야 해요. 집을 산 지가 2년이 안 되었어도 시세가 갑자기 오르고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 타이밍이라고 생각되시면 욕심 부리지 말고 파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.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. 내가 만약에 2020년에 5억의 집을 샀고 2021년 시세가 7억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면 2021년 물 좋을 때 팔았으면 팔리기도 금방 팔렸을 것이고 60% 세금 내는 게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8천만 원은 벌어갔을 텐데 2년을 다 채우고 이제 와서 집을 팔려고 하니까 집이 안 팔리는 거죠. 시세는 아마도 6억 아래로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비과세를 받지 않는 이상은 손해 지는 금액이 내가 작년에 팔았을 때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. 물론 무조건 단기 보유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특히나 상승장에서는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. 막 사람들이 사겠다고 달려들 기미가 보이면 안 판다고 걷어들여서 물건 잠기고 그러잖아요. 저는 남들이 물건을 걷어들일 때 같이 걷어들일 게 아니라 그때가 팔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시장에 10억에 나와 있던 물건이 있는데 걷어들인다? 그럼 나는 10억에 팔면 되는 거예요.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봤다면 말이죠. 특히나 내 집이 경쟁력이 조금 밀리는 조건이라면 더 그래야 해요. 그런 장에서는 저층도 비선호층도 조건이 안 좋아도 가격이 싸면 사거든요. 사람은 말이죠.
너무 욕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욕심을 부리면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무소유의 경지에까지는 못 가더라도 조금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는 듯합니다. 이제는 집을 살 때 이야기도 한번 해 볼게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도 동호수 다 좋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яр동, 노яр층에 있는 물건도 있는 반면에 급한 마음에 뭐 좋지 않은 물건을 산 것도 있어요. 처음에 살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좋은 물건과 좋지 않은 물건의 차이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크게 느껴집니다. 특히 지금 같은 하락장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건은요, 진짜 절대 안 팔립니다. 좋은 물건도 가격을 막 낮춰야 팔릴까 말까 하는데 아쉬운 물건들 절대 안 사겠죠. 특히나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저층, 비선호동 이런 거 사시면 요즘같이 전세 시장마저 하락하는 시기에는 전세 못 맞춰서 정말 똥줄타게 되실 거예요. 아파트를 살 때는요, 제발 조금 비싸더라도 선호동에 중층 이상의 집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. 가장 싼 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물건보다는 나중에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 것이 무조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. 절대로 능력 이상의 연끌은 하지 마세요. 이것도 어찌 보면 욕심하고 관련된 부분 같은데요. 집을 하나라도 더 사야겠다는 신념으로 진짜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다 끌어다 투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. 저도 처음에는 대출 많이 받아서 집 많이 사는 게 투자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. 그건 정말 아니더라고요. 결국 우리가 못 모르고 받았던 대출의 이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자산을 갉아먹을 거예요. 이상하게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내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대출 이자가 계속 여러분의 돈을 탕진시키고 있기 때문이고요. 최소 2년 동안 내 대출 이자가 한 달에 얼마씩 총 얼마가 나가는지를 대출 받는 시점에서 미리 계산을 해 보세요. 그리고 대출을 받았다면 집을 언제 팔지보다는 이 대출을 언제 갚을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. 금리라는 것이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안 팔고 버티던 소중한 내 집을 이 대출 이자 때문에 급급매로 던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꼭 대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정확한 플랜 내에서만 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에서 한 이야기지만 투자를 진짜 잘한다는 것은 좋은 물건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고 빠지기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. 물론 여러분이 한 몇십억 가지고 있는 자산가이고 아니면 내가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 하나가 목적이라면 좋은 것을 잘 사서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빠르게 불을 불리고 싶고 지금 같은 하락기에 마음고생 안 하고 싶다면 흐름을 잘 읽고 팔릴 때 잘 팔고 나와야 해요. 부동산이란 것이 원래 전국이 한 번에 오르고 한 번에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.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이상하게 부동산 정책을 쓰고 또 코로나라는 예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전국이 한 번에 올랐어요. 그런데 이제는 아마도 이렇게 하락기가 지나가고 나면 예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지역마다 순차적으로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부동산 투자 테크트리를 잘 만들어서 투자 플랜을 잘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. 시장은 어렵지만 여전히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하고 계신 분 중에 나만의 기준 없이 그냥 무조건 남들 투자하니까 나도 투자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잘하는 투자가 아닌 투자 자체를 목적으로 집을 사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. 부동산 투자는요, 집을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 내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이 상상 속의 부자가 아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만나요.